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긴 랠리를 마치고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10년물 국채 입찰도 있었는데요. 응찰률은 2.45배. 수요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다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 파월 의장은 리서치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패널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아무래도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짙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도 변동성이 좀 적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함께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39% 상승 반전했습니다. 강보합권이지만 2,431선 지나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래도 고점을 좀 높여가려는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반면 코스닥 시장은 좀 엇갈린 흐름으로 0.83%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804선 지나가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덜어냈고 또 개인 투자자는 이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소 코스피 코스닥 엇갈린 흐름을 좀 보이고는 있으나 그래도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 테마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입력하시고 또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빨간색 넥타이 메고 오셨네요. 예. 네, 오늘 좀 눈에 유독 띄는데 오전장 예.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일단은 오전장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오늘은 약간 혼조세에 좀 해당이 되는데 지난 월요일 날 워낙 많은 이제 급등이 좀 주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숨고르기가 계속해서 현재 진행이 되는데 보통 길면 한 일주일 정도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2, 3일 정도의 또 숨고르기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 주체별 이제 매매 동향, 장중에 좀 변한 모습들이 있는데 선물만 오전에는 매수를 했는데 지금 장중 들어와서 현물에서도 코스피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좀 돌아섰기 때문에 상승 반전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역회된 숄더 형태를 만들어준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지나치게 많이 단숨에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의 성격들이 당분간 이어질 확률이 많고요. 기간 조정의 흐름들이 주어진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장대의 양봉의 중심 전후에서 약간 움직여주다가 다시 한번 상승 반전, 물론 상승하다 다시 한번 좀 밀려주겠지만은 당분간은 이 박스권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줄 확률이 많고요. 이번 주나 일단은 기술적 반등은 주어지겠지만은 다음 주도 계속 의미 없는 등락이 계속해서 주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군들은 전혀 어떤 바닥에서 현재 급등하지 못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의 또 순환매가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도 좀 이어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역헤드 숄더의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부분들, 만드는 부분에서 당분간 박스권 행보의 또 흐름이 좀 나와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일단 오르지 않는 종목군에 대해서 순환매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는데요. 박스권 장세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상승 반전 가능성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순환매 전략 좀 취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스권 장세 이어지고 있고 양시장 좀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오전장 속에서도 좀 빛났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선내화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포스코와 내화물 공급 계약 4건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오늘 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가터치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상장한 새내기주고요. 2차 전지 검사용 부품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장 초반 공모가 대비해서 61%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아진 엑스텍입니다. IT 장비 산업용 로봇 제어 전문 업체고요. 아진 엑스텍은 삼성전자에 초도 납품을 올해부터 시작했으며 향후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와 관련한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한 종목, 베스트 종목 꼽아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아진 엑스텍입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아진 엑스텍 꼽아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이슈가 오늘 자리에서 좀 나왔다 보니까 기사 보니까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이런 기대감을 좀 모으기도 하더라고요. 예. 어떤 모멘텀으로 좀 살펴보면 예. 좋을까요? 아진 엑스텍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일은 모션 제어칩을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좀 생산을 좀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모션 제어칩이라는 것은 로봇의 어떤 움직임 이런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칩. 이게 이제 모션 제어 칩에 좀 해당이 되고 칩을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PCB 모듈에다가 현재 장착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어 모듈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한 발 더 나가서 통째로 로봇 제어 모듈 이런 부분들을 완성을 좀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보통 대부분 이제 모터 위주, 그다음에 액추레이터 위주 이런 그 부품이 대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모터 외에 어떤 부분들, 어떤 컨트롤 관련된 어떤 반도체 칩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아진 엑스텍은 이런 그 로봇 전용, 모션 제어 전용 칩을 전문으로 좀 제조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좀 됐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이동식 협동 로봇이라고 있습니다. 이동식 협동 로봇은 로봇팔이 이 협동 로봇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이동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바퀴가 달리는 그런 개념인데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작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개념의 어떤 그런 건데 이거에 대한 대구에서 이동식 협동 로봇 규제 자유구역 특구에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그 메인 수행 업체로 지정이 좀 됐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뭐 두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등이 포함이 되는 컨소시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던 그런 부분인데 모션 제어 칩 전문 회사가 이제
로봇으로 현재 회사로 탈바꿈하는 그러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삼성 납품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이격이 높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어제 이제 상한가를 형성을 좀 했고요. 또 오늘도 지금 22% 상 근처까지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이 바닥에 오랜 동안 이 박스권을 돌파를 좀 해주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본격적인 삼성이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이제 걸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연말 또는 내년 초로 좀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뿐만 아니라 현재 그 다른 여러 예타 어떤 로봇 관련된 사업도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협업으로 준비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관련 부분들이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진 넥스텍이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성장 어떤 스토리가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어떤 관점이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틀 연속 상승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의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오면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고 다만 시총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으로 손색이 없다 하기 때문에 아진 넥스텍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베스트 종목으로 아진 엑스텍 살펴봤습니다. 로봇에 있어서 모션을 제어하는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용 칩을 전문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성장성 부분으로 봤을 땐 충분하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박스권 돌파하려는 시도가 좀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만 지금보다는 일주일 정도의 조정이 있을 경우에 한 번 더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베스트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 정리를 좀 하고요. 오후장 대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 두 가지 만나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예, MP입니다. MP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XR 종목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좀 수급이 빈집이라고 볼 수 있었던 메타버스나 게임 쪽으로 어제부터 굉장히 좀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구글, 퀄컴, XR 동맹을 내년 하반기에 내놓는다라는 기사까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좀 모멘텀을 좀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XR 부분들이 내년 초에 XR 기기가 출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여주고 있죠. 최근에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 트렌드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 이쪽 관련된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근데 MP는 현재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인데 보통 MP가 좀 하는 일 같은 경우는 XR 기기 관련된 이제 XR 관련된 부분에서 콘텐츠 제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3D 제작도 되고요. 그래서 공연 관련된 부분들, 광고 관련된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 MP라는 회사의 모회사가 뮤직 스튜디오입니다. 그리고 그 모회사가 컴투스라는 회사가 좀 되죠. 게임 회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 계열을 완성을 좀 했고 MP의 자회사가 방금 말한 이쪽 관련된 3D 관련된 촬영, 특수 기법, 촬영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공연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할 것 같은데 MP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루하게 좀 하락을 좀 했죠. 21,000원짜리가 무려 2,4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약 9분의 1 정도가 빠졌죠. 거의 완벽한 대바닥의 형태고 또 최근 되돌림 고점 올해 연초 대비해서도 지금 10,000원짜리가 2,400원이니까 거의 한 4분의 1 토막 정도 났죠. 그래서 대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은 또 어제 대량 거래, 또 오늘도 대량 거래, 어제보다 더 많은 대량 거래를 동반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 한 번 더 슈팅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도 조금씩 많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지금의 바닥권은 어제 오늘이 이제 매집했던 성격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 좀 인기 있는 종목으로 또 시총이 또 가볍기 때문에 뭐 손색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이 좀 됩니다. 네, 첫 번째 종목 NP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워낙 좀 수급이 빈집이었던 부분 쪽으로 좀 몰려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메타버스 게임 쪽 계속해서 좀 흐름이 좋습니다. NP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해서 9분의 1 이상 빠지면서 대바닥 쪽에 위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하시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현재 아모텍입니다. 아모텍. 오늘 두 번째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찾아보니까 MLCC랑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투자한 투자 회사의 지분을 아모텍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초전도체 테마로도 엮여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외에는 사실 특별한 이슈는 없어서 오후장에서 왜 주목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예. 아모텍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전자부품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부품 관련된 부분에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MLCC를 포함해서 세라믹 칩 부품 현재 그런 부분들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BLDC라고 이제 브러시리스 어떤 부분의 어떤 모터, DC 모터라 해서 조용하고 소리가 안 나는 그 모터의 초사용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모멘텀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슈가 좀 되는 것은 이제 그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스텔스 물질을 좀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자 부분들을 열전 소자 부분에 제조 어떤 관련된 기술을 현재 산학 협동으로 이 기술 이전을 받았다 하는 그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텔스 기능은 전파를 흡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를 페인트 도료 형태로 전파 흡수가 되는데 페인트 도료를 하다 보면은 뭐 유리창이라든가 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어떤 제조 공법, 그래핀 이용한 제조 공법으로 현재 전파를 흡수하는 어떤 부분까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좀 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아모텍 차트를 통해서 잠깐 보시면은 자,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갭상승이 돼서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와주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거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보다는 손바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들이 터졌고 장중에 조정을 받으면서 하루 이틀 이격 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반나절 조정 또는 하루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모텍 같은 경우도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 부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오후장의 어떤 베스트 종목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두 번째 베스트 종목 아모텍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스텔스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보통 이제 방산 쪽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적의 공격이 있으면 전자기파로 이 공격을 미리 좀 감지를 하게 되는데 스텔스 기술이 있으면 이를 감지할 수 없게 만드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텔스 관련해서 오늘 또 이슈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모텍 오후장에서의 주가의 흐름은 어떨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 종목들까지 함께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 미 연준의 경제 정책과 향후 전망입니다. 사실 전문가님 경제 방송 보면요.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해야 한다. 파월 의장의 입에 달려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도 좀 체크를 하는 부분이거고요. 근데 이제 내일 새벽 4시에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미리 좀 들어두면 앞으로 이 전략을 세우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을 세계 경제 대통령이나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멘트, 말투, 뭐 안색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떤 경제의 어떤 흐름들 앞으로 뭐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연방준비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짚고 앞으로의 연방준비제도 패드에서 어떤 경제정책을 쓰면서 경제를 통솔을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은 그 연방준비제도 말대로 페데럴 리서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타서 F 현재 그 앞부분이죠. 약자가 원래는 약자로 하면 FRS인데 그렇게 쓰지 않고 앞에 패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뭐 단체로 준비를 한다. 준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경기가 호황과 불황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유동성 때문에 이런 불황이 굉장히 이제 극심해지고 호황기 때는 유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에 요거를 조절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미국 자체적으로 정부 어떤 발행이 아닌 민간은행 연합을 통해서 달러 발권을 좀 하는 그런 체계가 진행이 됐는데 미국 연준 탄생 비화 간단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해보면은 타이타닉이 미국 연준의 탄생 비화에 있었다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의아하실 건데 타이타닉이 그 탄생 비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현재 1912년에 현재 미국 FRB 그러니까 미국 연방은행을 반대하는 사람이 이 타이타닉에 탑승해서 대부분 강성 3인방이 그대로 약간 죽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약간 음모론도 많이 있습니다. 이 타이타닉을 만든 해운 회사가 JP 모건이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그 다음 해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 윌슨 대통령이 연방준비은행법을 승인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전쟁이 터지죠. 전쟁이 터지면서 세계 전쟁이 터지면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이런 연합 나라들을 맞서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현재 동맹을 맺은 과정에서 많은 전쟁을 했었고 이 많은 전쟁에 대한 물자뿐만 아니라 자금을 연방준비제도은행에서 다 대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미국이 글로벌 제국으로 탄탄한 기반을 했던 것이 두 개의 큰 사건이 연달아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100년의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굉장히 터지고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자마자 모든 사람들은 달러나 연준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재 안 좋은 어떤 시각들이 상당히 이제 팽배해졌던 그런 부분들, 특히 흔히 양털깎기나 어떤 그 위기의 어떤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모두 다 대안으로서의 화폐, 달러 화폐의 대안으로서의 비트코인이 2, 3년 후에 태동이 되고 지금까지 왔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비트코인 거품이 완벽하게 꺼진 것 같죠. 일반 차트로 보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끝난 것 같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걸 현재 이 비율, 상승 비율로 전체로 나타내는 비율 차트인 로그 차트로 보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계속해서 올라왔었고 최근 어떤 비율로 보면 변동폭이 매우 적어졌고 다시 한번 올라주려는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달러 화폐 위상이 이제 그 디지털 중앙화폐로 바뀌고 또 비트코인과 대항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민간 차원에서 현재 달러의 대안으로서의 이제 대항마로서 부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 연준의 어떤 그 탄생이 100년이기 때문에 100년의 그 시스템도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100년 후에 100년이 지났더니 일반 엔진차가 전기차로 바뀌듯이 이런 시스템도 많은 변화의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그다음에 가상화폐,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부분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불이 타오면서 본격적인 상용화 과정들이 형성이 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스토리는 이제 그만하고요. 연방준비제도의 조직에 대해서는 현재 메인 조직이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있고 그 아래는 FRB라고 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부분들이 좀 있고 12개 연방은행, 그다음에 요거의 어떤 회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존재를 해서 이렇게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미국의 어떤 경제 정책 이건 딱 4가지로 압축을 좀 해줄 수가 있는데 처음에 그 위기가 다가오면은 달러를 무제한으로 푸는 양적 완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다음에 양적 완화의 속도를 줄여주는 부분에 테이퍼링 과정이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는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양적 긴축의 이런 과정들이 있죠. 지금은 3단계 과정, 금리 인상을 딱 동결하는 어떤 흐름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양적 긴축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양적 긴축, 돈 회수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급락할 일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겁을 굉장히 잔뜩 먹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과거 사례로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미국 경제 펀더멘탈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지는 어떤 속성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최근 과거의 어떤 차트를 보시면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어마어마한 벤 버냉키 의장이 있었죠. 이때 1차 헬리콥터에서 뭐 이렇게 돈을 뿌린다는 어떤 그 부분으로 유명했었는데 그 양적 완화가 1차, 2차, 3차,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4년 정도 걸쳐서 대규모의 양적 완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끝나고 나서 공급이 끝나면 다 끝날 줄 알았죠. 근데 공급이 끝나고도 계속해서 올라갔던 사례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테이퍼링에 의해서 양적 완화의 공급 속도를 늦춰주는 현재 테이퍼링 과정을 거쳤어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을 2015년에 좀 하죠. 근데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가운데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3년 정도의 랠리가 있는데 자, 금리 인상이 끝나고 금리 동결,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을 한 가운데도 견조하게 오르다가 그 코로나 어떤 국면에서 급락이 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금리를 급하게 내리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움직임이 연출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현재 미 연준의 대조표, 유동성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2009년부터 2013년, 14년, 15년까지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 인상을 하면서 유동성을 제로화시키고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까지 있어도 특별한 어떤 변화 과정이 없어도 현재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갔던 그런 요인들이 있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코로나 국면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양적 완화를 어마어마하게 했죠. 근데 대규모 현재 민간에게 직접적으로 재무부에서 직접 공급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현재 테이퍼링 부분들이 2021년 10월부터 계속해서 실시가 좀 됐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급하게 이렇게 파란색 도표처럼 급하게 올렸다가 최근에야 동결을 좀 했고요. 한국은 미리서 올려서 완만해 올리고 미국 동결보다 더 빨리 동결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내린다는 눈치만 보이면 한국은 재빨리 내리겠죠. 왜? 미국과 한국은 갈 길이 다르고 경제적인 펀더멘탈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하다가는 한국은 거의 이렇게 속된 말로 아작이 나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그만큼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 5% 금리를 올리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2000년 이후로 그다음에 2000년 이후로 보면 5% 올리다가 급하게 내렸던 그런 전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2020년이 되기 전에도 급하게 올리는데 3%밖에 못 올렸습니다. 번번이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5%를 올려도 사고가 안 나고 굉장히 버텨주고 있는데 그런 어떤 모델이 1990년대 중반 모델. 오랜 동안 금리를 동결, 그러니까 물론 약하게 금리를 인하하는 어떤 그런 효과는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90년대 중반의 시나리오대로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제일 중요한 어떤 부분들은 금리 인상을 고공행보를 하면서 막대한 유동성이 어디로 가느냐, 미국으로만 전부 다 흡수가 되는 현재 블랙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1926년부터 29년까지 빛나는 랠리, 어떤 어마어마한 미국의 시장에 광풍이 몰아쳤던 그런 요인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든 간에 미국으로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될 어떤 지속이 되는 어떤 스토리 부분들이 지금 미 연준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어마어마한 양적 공급, 양적 완화, 양적 그 팽창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양적 완화가 됐는데 지금은 최근에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만은 전체의 어떤 큰 규모로 보면은 여전히 넘쳐나는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살아 숨쉬는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의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풀리죠. 결국 뭐냐면은 미 재무부에서 어떤 양적 완화 실제 그 재정 정책을 공급하면서 또 다른 유동성을 낳고 있죠. 어떤 정책이냐? 난 모르겠다 하신 분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제조업 전략 4대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집행을 하죠. 대표적인 부분들이 알다시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전기차, 태양광 이렇게 이런 산업에 어마어마한 재정 자금을 집행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미국 재무부에서는 계속해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확률이 많다.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제조업 경제 기반이 있기 때문에 5%에도 버티고 있고 1990년 중반의 시나리오가 상당히 많고 고공행보를 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의 시나리오를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계 곳곳에서는 고금리 때문에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한 것 때문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미국의 독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 경제 정책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그동안 파월 의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요. 오늘 그 궁금증이 좀 해소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경제 정책 4단계로 양적 완화 그리고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이렇게 순으로 좀 배워봤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실 때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들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거고요.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번에 AS 차원에서 체크해볼 종목입니다. 10월 31일에 소개해드렸던 신흥 SEC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부품 관련주이고요. 다른 종목이긴 합니다만 어제 시간 외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국 완성차 업체와 1조 원 부품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긴 했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 소식이 조금은 호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같이 좀 힘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수요 둔화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수요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흐름들이고 다시 한번 수요 부분들이 증가가 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신흥 SEC는 2차 전지 부품 중에서 배터리 이제 팩 관련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배터리의 상부 이렇게 뚜껑 부분이 원통력은 보통 CID라 하고 현재 사각형 같은 경우는 캡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폭발 방지 뭐 이런 가스 누출 현재 배출 이런 특수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폭발 방지 어떤 부품을 전문으로 좀 생산한 기업이 신흥 SEC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0월 말에 현재 거의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차트를 보면은 그리고 나서 2차 전지의 어떤 흐름들이 좋아져서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한 절반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파동에서 보면은 상승 추세 출발은 절반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신규의 매수 타이밍이 괜찮을 수가 있고 괜찮고 지금은 갭 상승 갭 메꾸기 이후에 십자 도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가면서 60일선의 저항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이격수렴 하다가 이렇게 가는 스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오늘 AS로 제시를 좀 했습니다. 네, AS 차원에서 신흥 SEC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는 있지만 계속해서 좀 힘을 받아갈 수 있는 성장성이 있는 섹터니까요. 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슈 포커스와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들 하나씩 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부터 좀 출발을 해볼게요. 3위 동메달 어떤 종목일까요? 예,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꼽아주셨군요. 일단 어제 장에서 너무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호실적 발표하면서 그룹주 전반 다 끌어올렸고요. 또 네. 중국 퍼블리싱 계약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됐습니다. 호실적 그리고 중국 판호 발급 이 이슈 두 가지 다 안고 가면서 위메이드 플레이 는 예.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또 하기도 예. 했었죠. 거기다가 위믹스 재상장 이야기도 지금 좀 나오고 있어서 엄청난 호재로 지금 둘러싸여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자리에서 봐도 괜찮을까요? 예, 지금 자리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줘서 저는 차트만 봐도 될 정도로 완벽한데요. 자, 위메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전체 위메이드 그룹 계열사 부분의 지주회사 성격을 좀 가지고 있죠. 근데 위메이드가 중형 게임사 업체로서 대형 게임사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부분들이 P2E 게임이라는 거죠.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돈 버는 블록체인 관련된 이런 게임 어떤 그 산업을 어떤 부분들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대표 게임 같은 경우는 유믹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미르 시리즈 어떤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모바일 게임,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히트할 수가 있는 것은 이제 P2E 게임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죠. 그래서 올해 연말에 나이트 크로우 현재 글로벌 버전 출시 흥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멘텀도 있고 내년에 레전드 오브 이미르 출시했던 모멘텀들인데 전부 다 블록체인 기반의 현재 P2E 게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성장 스토리가 상당히 좋은 부분들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위믹스 3.0이라 해서 현재 블록체인 기반, 그러니까 부분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인데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게임 업체도 똑같은 기반의 어떤 게임을 구축할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한 유믹스 어떤 코인을 현재 자체 발행에 성공을 좀 했고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온보딩된 게임 수가 지금 약속된 것 포함해서 약 100여 개 정도 좀 됩니다. 그래서 이믹스 어떤 부분의 플랫폼을 완벽하게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유믹스 상장이 취소가 좀 됐던 그런 요인들이 있고 해외에서만 거래되다가 국내 코팍스에서 최초로 다시 한번 재상장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 스토리, 그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그 최근에 XR 기기 붐, 그다음에 비트코인 붐, 여러 가지 붐을 타서 다시 한번 불장이 올 확률이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유믹스가 좀 많이 올라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유믹스 부분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격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잠시만요. 예. 자, 위메이드 부분들을 약간 보시고 계시는데 지금은 이격이 약간 높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격이 낮아지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준다면은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가상화폐 바람이 약간 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동메달로 지칭을 좀 했습니다. 네, 일단은 게임 관련한 주들은 신작이 좀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다리고 있는 시작들도 아직 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위믹스가 재상장을 하게 된다면 코인 가격 당연히 바로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주가 역시 같이 함께 좀 급등을 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함께 좀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넵튠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2위는 넵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투자의 고수라는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크래프톤에 투자를 했던 이력이 좀 있기도 하고요. 사실 최근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만 지난 9월 기준으로 자회사 3곳을 흡수합병하면서 급등세를 한번 보였던 바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왜 은메달로 선정을 좀 해주셨을까요? 네, 자, 넵튠이라는 회사는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카카오 게임즈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은 메타버스를 약간 준비하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메타버스를 현재 관련된 업체 넵튠이나 온마인드나 현재 맘모스나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메타버스를 주력으로 구축하는 실제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회사가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인 넵튠이기 때문에 넵튠이 이런 부분에 어떤 특화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믹스 어떤 플랫폼처럼 거의 비슷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 X가 있는데 현재 그라운드 X에서 클레이튼을 이제 그 플랫폼을 만들었고 이 안에 2차 형태로 보라라는 현재 블록체인을
전문적으로 좀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넵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가 상당히 많은데 온마인드라든가 맘모식스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하고 굉장히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특화된 회사가 넵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넵튠 같은 경우에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네,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지금 오 정도 반등을 좀 하고 숨고르기 하고 다시 한번 쌍봉 근처 볼 확률이 많고 장기적으로 월봉 차트로 보면은 대바닥자리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많고 카카오의 어떤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후광 효과가 좀 뛰어날 것이다 좀 생각이 돼서 성장 스토리가 좋다고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은메달 종목으로 넵튠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단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라는 점 또한 투자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어서 빠르게 또 금메달도 만나보겠습니다. 1위 금메달 어떤 종목일까요?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으로 갈까요? 머니트리로 갈까요? 예, SM 머니트리로 가볼까요? 네, 일단 비슷한 계열이긴 합니다. 일단 예. STO랑 관련된 주기 때문에 둘 다 관련주로 묶여 있고요. 예. 사실 지난번 비트코인 가격이 좀 급등을 했을 때 관련된 종목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서울 옥션 전부 다 모두 다 급등을 했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STO 관련주라고 하면 다 같이 묶여 있긴 합니다만 이 중에서도 이 종목을 왜 금메달로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예, 갤럭시아 SM이 아니라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그래서 약간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똑같은 회사, 비슷한 회사인데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갤럭시아 메타버스나 다양한 회사를 좀 가지고 있죠. 근데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선정한 부분들은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실질적인 NFT 사업뿐만 아니라 증권용 토큰 다양한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 STO 어떤 부분들 탄소 배출권 STO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이런 그 배출권 제도의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STO로 운영을 좀 한다는 계획인데 여기서 가장 특화된 부분들이 갤럭시아 머니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은 전자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전자결제, 편의점, 현재 간편결제, 그다음에 모바일 상품권 쿠폰을 거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또 블록체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플랫폼에서 한 발 더 나간 증권용 토큰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갤럭시아 메타 갤럭시아를 가지고 있으면서 NFT 거래소까지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NFT라는 것은 블록체인을 가지고 현재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품 단위, 물건 단위를 보통 NFT라고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하고 NFT는 같은 개념이지만은 약간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현재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도 증권용 토큰, 그다음에 NFT로서 가장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또 기존 사업도 있기 때문에 한번 탄력적 있게 약간 움직여줄 확률이 많고 지금 연속 양봉이 나와주는데 조정 후에도 다시 한번 어제 오늘 다시 한번 매물소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금메달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금메달 종목 갤럭시아 머니트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STO라고 한다면 ICO 그리고 IPO가 두 개가 합쳐진 개념이라고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일단 국가 정책적으로도 좀 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STO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테마라는 점까지 함께 좀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까지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는 연준의 경제 정책, 향후 전망까지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경제 정책 4단계로 양적 완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순으로 봤는데요. 오늘 내용 기반으로 내일 새벽에 있을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어떤 뉘앙스의 발언이 나오게 될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게임주, 메타버스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도 함께 취해보시고요.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아진, 엑스텍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로봇 납품 이슈가 나오면서 크게 한번 시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